안녕하세요, 닥터 호호 김호빈 원장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노화가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눈입니다.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먼저 보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눈을 보게 되는데 눈꺼풀이 처져서 눈동자를 가리게 되면 시야장애로 생활이 불편할 수가 있고 미용적으로도 더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성형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는 남자분들이 눈 처짐 해결을 위해서 상안검 수술이 주로 권유되고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술법이라든가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상안검 수술 말고도 남자분들도 눈썹화 거상술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상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 쌍꺼풀을 원하지 않더라도 쌍꺼풀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남성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쌍꺼풀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서 상안검 수술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눈 처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눈썹화, 눈썹 아래쪽으로 하는 눈썹화 거상술입니다. 상안검, 그러니까 윗 눈꺼풀에 직접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쌍꺼풀이 생기고 붓기, 부종도 오래 지속되는데요.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술한 티가 나게 될 확률이 증가하게 되고, 거상술 같은 경우에는 눈썹 아래 부위에 하는 수술이고 눈꺼풀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쌍꺼풀이 새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또한 더 넓은 부위에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진 눈꺼풀, 특히 바깥쪽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눈썹화 거상술은 쌍꺼풀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추천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눈꺼풀에 직접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눈의 부종이나 붓기도 상안검 수술보다도 훨씬 적고 그만큼 회복 기간도 빠르게 되는데요. 눈매가 어색한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눈꺼풀의 처짐은 가운데보다는 바깥쪽이 처지게 됩니다. 코 쪽보다는 가운데 부분은 덜 처지고요, 바깥쪽이 더 빨리 처짐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상안검 수술만으로는 이 바깥쪽 피부를 올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상안검 쌍꺼풀 수술은 이 눈꺼풀 있는데 하는 수술이고요. 눈썹 거상 같은 경우에는 눈썹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 상안검 쌍꺼풀 수술로는 눈 바깥쪽에 처짐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한도 끝도 없이 바깥쪽으로 나눠서 수술할 수가 없고요. 눈썹 거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하는 범위가 더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은 수술 디자인이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당겨 올리게 되고 눈꺼풀 바깥쪽까지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수술 길이를 길어지게 되는 게 이 폭만큼 눈꺼풀 처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끌어올릴수록 수술 길이 길어지게 됩니다. 상안검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눈이라고 하면은 눈꺼풀로 해가지고 요 정도 길이까지 수술이 되는데 반해서 눈썹 거상을 하게 되면은 눈썹 길이 이상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눈썹 바깥쪽 처짐이 가장 고민이실 텐데요. 이 부분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눈썹으로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남자 여자 눈썹 차이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자분들 눈썹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약간 둥글면서도 라운드 하면서도 남자보다 눈썹이 얇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가늘어지거든요. 남자 눈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두꺼운 것도 있고 약간 직선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바깥쪽으로 가면서 계속 가늘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고, 끝에서도 여자보다는 좀 덜 떨어지거나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모양에 맞춰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그만큼 더 중요하고, 또 수술을 하면서 모근을 다치지 않게, 수술하고 나서 간혹가다 수술한 부위에 눈썹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절개 및 절제에 주의를 해서 수술을 해서 이 모근이 빠지지 않게 하고 이 수술 자국이 눈썹에 더 잘 가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남자 눈썹 거상 디자인을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여자 눈썹 모양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눈썹하고 동떨어져서 디자인 및 수술을 하게 되면 눈썹하고 떨어져서 수술 자국이 남기 때문에 수술 자국이랑 눈썹이 따로 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눈에 띌 수 있고 어색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썹에 화장도 하고 반영구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 직후에도 자리 잡은 후에도 수술 자국을 감추는 게 어렵지 않지만, 남성의 경우는 화장이나 문신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수술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근데 남성 눈썹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고 길고 풍성하기 때문에 수술 자국이 눈썹에 의해서 숨겨지는 것이 여자 눈썹보다는 용이한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반영구 문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 후에 3개에서 6개월 정도의 반영구 문신을 하면 되고요.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피부가 더 두껍고 피부톤이 어두우면서도 야외 활동이 많아서 햇빛, 자외선에 의한 흉터 발생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수술 디자인 및 봉합 과정에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눈 처짐으로 인해서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시야 장애, 피부염, 안검염 등의 기능적인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남자에게 눈썹 거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쌍꺼풀이 두려우면서 눈 처짐이 있는 남성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눈썹화 거상술이고요. 여자와 남자의 눈썹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 디자인 방법도 달라지게 되고요. 또한 남성의 경우에 흉터 발생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세심한 디자인 봉합이 필요합니다. 남성 눈썹 거상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므로 병원 선택에 특히 유의해야 되고요. 이 영상이 눈 처짐 때문에 고민 중이신 남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닥터호 김보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